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나 로봇 하나쯤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기억들은 나이가 들어도 가슴 설레게 하는 소중한 추억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추억들을 선물해주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모형으로 제작하는 국가대표 모형 작가 박진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작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조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조립만 했을 때는 그냥 단순 모형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그 모형 작가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의미를 부여하든지 아니면은 커스텀 개조를 하든지 뭐 하는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형 제작하시는 건가요? 주로 많이 하는 제품들이 이제 프라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플라스틱 조립하는 모형인데 구입하시면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런너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품을 떼어내 가지고 조립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조립 그 설명서가 있는 건가요? 네, 설명서는 있습니다. 네. 설명서는 있는데 여기서 좀 뭐 대회용이나 이런 거 가면은 그대로 쓰지는 않고 여기서 개조를 하거나 자기가 뭐 창작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조립을 해서 만들면 그 로봇 모양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연출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이걸 조립을 하면 네. 이렇게 네, 되는 이런 건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립만 했을 때 이 절대로 안 모양으로는 나오죠. 나오진 않는 절대로 거죠. 안 나오죠. 그죠? 네. 네, 국가대표 모형 작가라고 하셨어요. 네. 모형 작가에도 국가대표가 있나요? 국제 대회가 모형 대회에서 있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국내 예선을 거쳐 가지고 세계 대회로 나가게 될 때 이제 하는 뭐 거기서 우승을 해서 통합 챔피언이 되면 이제 국가대표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간 거죠. 네네. 그럼 그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그 모형 회사 중에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16개국에서 이제 예선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각 국가에서 예선을 펼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통합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챔피언이 되고 그래서 연말이나 할 때 이제 월드 그랑프리를 일본에서 주최하거든요. 거기서 16개국 이제 국가대표들이 와서 또 월드 그랑프리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등이신 거네요? 근데 지금은 어. 좀 시간이 지났고요. 예전에 네. 이제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그 19년도에 통합 챔피언 했던 작품인데 그때 당시 때 좀 힘들었던 부분들을 작품으로 좀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밑에는 되게 힘든 어떤 전쟁터 같은 느낌이고 위에서 천사가 구원해 주는 그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이 작품으로 제가 좀 구원받은 느낌이 있어요. 도색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색깔을 또 입히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그냥 제가 비유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뭐 수트를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편하게 캐주얼로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도색에도 페인팅에 뭐 아크릴 물감도 있고 라커 물감도 있고 뭐 에나멜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뭐 자기가 혼합해서 쓰느냐 뭐 정석대로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런 결과물들이 달라지거든요. 뭐 이렇게 틀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오히려 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체를 평면화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요게 기성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아까 피규어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요거를 봤을 때 이 느낌을 지우고
이게 이거를 봤을 때 만화 같은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요렇게 도색을 하는 거예요. 웹툰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화에서 나온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하나 선을 긋고 광원 처리를 하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림 같네요 하지만 기법도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입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거든요. 그림이네요, 예, 그냥. 근데 네. 사면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만화는 평면 이쪽 보이는 면만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면을 이제 6면이네. 다 보이는 면 다 그려야 되니까 다 모든 면을 그려야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공정이 되게 많아요. 여기 옆에 보니까 신발도 있어요. 네네. 이 신발은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모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또 이제 뭐 기업 간의 콜라보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신발이나 신발 회사에서 그러니까 신발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도색을 하거나 뭐 연출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뭐 라이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이렇게 요청이 조금 오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제가 뭐 애니메이션 도색이라고 해서 3D를 2D로 네. 보이게끔 만드는 도색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도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캐릭터 어떤 게 있나요? 어릴 때 제가 이게 지금 이제 건담이란 캐릭터가 가장 유명하긴 하거든요.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담이랑 제가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한글 공부를 건담 책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인연이 되게 깊네요. 그리고 건담 40주년 때 그때 제가 또 통합 챔피언을 했었고 약간 좀 우연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건담이란 캐릭터가 가장 좀 애착이 가긴 합니다.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요. 네네. 이 작품 중에서 건담 말고도 다른 애착 가는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피규어 네. 종류도 이게 그 도색 기법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도색 기법이 어느 정도 파생이 되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으면 가지치기로 뻗어나가기가 좀 쉬워요. 기본만 있으면 뭐 여기서 이런 기법으로 가고 근데 그 피규어 도색 쪽으로 가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피규어가 아니고 약간 리얼 스타일의 리얼 스킨 느낌으로 그러니까 진짜 피부 느낌의 이런 핏줄까지 그리고 하는 그런 기법은 또 이런 일반적인 도색이랑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독학으로 또 좀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디에 내놔도 좀 부끄럽지 않은 데 올라갔는데 피규어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전시용으로 나갈 제품인데 한 개체에서 두 가지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애니메이션 느낌이고 하나는 진짜 실제 전투했을 때 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 제품 안에서 두 가지의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계기 어떻게 됐나요? 그 제가 정말 좋아했던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동생이 이제 좀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사건들로 운명을 좀 달리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 현타라고 하죠. 이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허무주의 같이 이렇게 내가 어떻게 될지도 하루 왜냐면 전날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그렇게 됐거든요. 그 친구도 뭐 학교에 있는 동생이었는데 뭐 우울증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그렇게 돼서 제가 이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죽기 전에 한 번만 하고 싶은 거 한 번만 해볼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밥은 안 굶길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한 번만 해볼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허락도 해주고 또 그때 장모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갤러리형 카페를 했었어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느낀 게 진짜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그 분들한테는 여기가 진짜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죠. 이렇게 많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작가가 커스텀한 이렇게 개조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특히 부산에는 많이 없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때 뭐 SNS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오시는 분보다 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손님 중에서. 이거 보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랍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 아랍에서 예. 보기 위해서 먼 길 정말. 그러니까 의뢰를 하시고 네. 그 작품을 찾으러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올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오시더라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많았고. 해외 곳곳에 정말 예. 뻗어 나가시네요. 지금은 제가 국내 의뢰자분들 좀 계시지만 한 3년, 4년 전만 해도 해외 의뢰자분이 한 90%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 좀 있긴 있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대회용으로 만들었던 이제 디오라마 제품들, 이 스토리를 보통 집어넣어서 만드는 제품들입니다. 요즘 또 이런 컬렉션, 또 옛날 추억을 또 소환하는 네. 이런 것들 많이 또 화두가 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모형은 그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명한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임머신 같은 존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래에 만든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어릴 때 만든 것도 있단 말이에요. 30년, 40년 전에 만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가 시간을 묶어 놓는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의 어떤 시간들이라든지 그게 묶여 있는 거죠. 우리 사진에 묶이는 거죠. 근데 사진은 평면이지만 얘는 입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의 다 사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작품 활동 네.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작품 활동 계획 어떻게 되나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 그런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그 귀한 경험이고 짜릿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도 제가 알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월드 그랑프리를 계속 이제 두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그랑프리에 도전을 하면서 네. 계속해서 작품 활동도 이어나가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추억도 선물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도 빛내 주시고 앞으로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